중국의 지도력에 대한 우리의 실황 보도는 끝났다. 여기서 더 자세히 읽기.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철통 같은 권력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는 그의 정상적인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고, 그는 충직한 동맹들로 구성된 새로운 지도자 팀을 공개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중국 지도자가 정상적인 세 번째 임기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6월 시진핑에게 그의 축하를 보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칭송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그들의 우정에 한계가 없다고 선언한 시 주석과 푸틴을 포함하여 최근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그 갈등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와 미국 탓으로 돌렸다. 시진핑은 오늘 그의 최고 지도자 팀을 공개했는데 그 팀을 그의 내부에 가까운 동맹들로 채우고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그의 정치 궤도 바퀴 사람들을 따돌렸다. 그러나 어제 제20차 당 대회가 끝날 때 퇴막식 동안 예기치 않게 방에서 끌려 나온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최고 지도자가 주목을 받았다. 79세의 후 주석은 두 남자가 다가왔을 때 무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후 주석이 처음에 주저한 것처럼 보인 가운데 짧게 말했다. 구 주석은 한 명이 팔을 잡고 자리에서 두 남자의 호의를 받으며 결국 서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후 주석은 시 주석에게 손짓을 하고 지도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동맹국이자 후 주석의 전 후견인인 리 총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 주석과 리 총리 둘 다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의 사임에 대한 상황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았고 CNN은 후 주석의 사임을 보도할 때 중국에서 방송이 검열되었다. 이 극적의 순간은 관영 중국어 매체에 보도되거나 그러한 대화가 매우 제한적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시진핑의 힘의 놀이일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해외에서 억측의 불길을 일으켰다. 후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시대를 통치하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 후는 중국의 랜드마크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상당한 사회 기반 시설 지출 및 10년간의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감독했다. 후는 부분적으로 그의 전임자인 장저민을 포함한 다수 당파와 당 원로들의 균형 잡힌 영향력 덕분에 지금 시 주석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후는 공산당 청년동맹과 관련된 파벌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파벌은 시 주석의 통치 기간 동안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관영 매체는 침묵을 깨다 토요일 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가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20대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고 자신의 영어 트위터 계정에 썼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회의 도중 몸이 좋지 않을 때 건강을 위해 참모들이 그를 회의 장소 옆방으로 데리고 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화통신은 그들의 웹사이트나 중국어로 된 소셜미디어에 그 성명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후 주석이 새중앙위원회 구성에 투표한 후 상당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만일 후 주석이 아팠다면 참모들이 투표 직후 그를 밀어내고 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산당의 주요 지도기관인 정치국가 소규모 상무위원회의 오늘 공개는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가까운 동맹인 새로 임명된 몇몇 인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시 주석은 이들은 시 주석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로 그가 많이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 고위직에 선택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 많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들의 업무 성과는 정말로 부차적입니다. 시 주석은 다시 한번 권력 장악이 강화됨에 따라 전례를 깨고 공식적으로 그의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이 두 임기 규범을 깨고 시진핑이 평생 동안 자신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향후 몇 년 동안 재임 중인 시 주석에게 길을 열어주지만 69세의 지도자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중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고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불확실성이 쌓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일주일 또는 2주 이상 대중 앞으로 사라질 때마다 시장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보기 시진핑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하는 동안 그는 세계와 기꺼이 협력할 개방적인 중국의 모습을 그리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는 중국의 고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발전할 수 없으며 세계 또한 그 발전을 위해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며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개혁과 개방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사회 안정을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고립 그러나 중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문을 닫은 가운데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2020년 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적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폐쇄된 상태입니다. 국가의 내양을 반영하듯 시 주석 자신은 중국의 특별행정지역인 홍콩을 방문하기 전까지 거의 900일 동안 본토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인민의 생명을 보호했다며 제로 코로나를 옹호한 가운데 이는 피로 보임이 다섬뜩한 심리하지만 이러한 고립은 국가 정신의 일부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2012년 말 취임한 이후 시진핑은 민주주의, 언론 자유 및 사법부 독립과 같은 서구적 가치의 INF-IAT에 반대하는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는 서구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했고 교회를 탄압하였는데 이는 모두 과도한 내세의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이는 외국과의 유대의 유혹을 제기하고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 및 심지어 환경주의를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사기꾼으로 간주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의 가닥을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서 더 읽기 최근 역사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빠르게 현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은 자신의 지도력이 수억 명의 가난에서 벗어나 뒷마을들을 놀라운 거대 도시로 바꿔놓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기적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많은 오래된 도전들은 시진핑의 정책에 의해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시진핑은 당과 기업 및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바이브런트였던 민간 부문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이는 대량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은 더 엄격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력한 기업들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치들은 개인 사업체들을 질식시켜 경제 전반에 오싹함을 주고 있으며 미래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주택 부문 베이징은 2020년부터 부동산 회사들의 실신용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는 거대 대기업 펑다를 포함한 많은 개발업자들의 자금난과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 프로젝트들은 정체되었고 전국의 필사적인 주택 구매자들은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혼란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로 코로나에 피해하지만 시진핑의 지도력 동안 제로 코로나만큼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뒤흔든 것은 없습니다. 팬데믹 3년차에 중국은 대규모 검사, 광범위한 검역 및 신속한 봉쇄에 의존하는 가혹한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중국은 소수의 감염자에 대해 도시 전체를 계속 봉쇄하는 한편 모든 양성 사례와 밀접 접촉자를 정부 격리시설로 보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추적 건강 코드를 스캔하여 공공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정상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이 정책이 중국이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의료 재난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로 코로나는 막대한 비용과 증가하는 비용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분석을 읽어보세요. 209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7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 등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기구들이 이제 모두 들어왔고 시진핑은 강력한 충성파에 둘러싸여 시위봉을 잡았습니다. 몇몇 승진 인사들은 관측통들이 공개를 앞두고 최고 경쟁자들이라고 추측했던 고위 관리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충격적인 부재들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의 동맹국들을 가까이 모으고 바른 사람들을 따돌리면서 명단에서 눈에 띄게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중국의 부총리들 중 한 명인 후춘화는 한때 최고 지도자 후보로 널리 여겨졌지만 59세의 후춘화는 더 이상 정치국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전임자인 전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의 후견인이었으며 토요일 20차 당 대회 폐막식에서 예기치 않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차단된 영문 트위터에서 후진타오가 건강 이유로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영 중국어 매체에 보도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대화가 매우 제한적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후춘화는 시진핑의 측근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 그의 잠재적인 등극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의 승진이 거부되어 그의 부상을 치료시켰고 현재 그는 또한 더 넓은 정치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서부 신장 지역의 전 당서기인 천광권 또한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는 위구르 무슬림들과 다른 소수 집단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성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첫 총통이 신장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관행과 정책들을 사용하여 티베트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유린을 감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단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 취임한 지 3년 후인 2015년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의 전투력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이정표를 위해 세운 시한은 2049년이었지만 겨우 7년이 지났고 그는 이미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사력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자랑하며 몇몇 최신의 가장 강력한 군함들이 떠있고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가 탑재된 공군이 곧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새로운 미사일들로 가득 찬 로켓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휘청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주듯이 가장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군대들도 더 작고 야만적인 군대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차 당 대회에 이어 중국군의 당 지도자이자 최고 사령관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에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를 독차지하는 문제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잠재적인 약점들 사이에 유사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